이제 통상협상 얘기인데 이게 하여튼 트럼프 상호 관세가 굉장히 컸고 일본은 읍소 전략, 중국은 보복 전략 막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엄청 국민들은 불안한데요. 지금 어쨌든 우리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실은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속보가 뜬 거 보고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고의 제안을 줬다.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래가지고 네? 무슨 말이야 이게? 마무리가 됐다고? 마무리가 됐다라는 보도가 이제 우리 국내 언론의 속보로 막 전달되니까요. 그 새벽에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오전에 이제 종합한 기사를 보니까 일단은 통상 협의를 한 것이고 이게 합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마치 합의한 것처럼 속보가 막 뜨니까 이게 외신들로부터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뭔가 이제 오역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일단 오늘 종합한 내용을 보면 일단 한국 정부는 이제 7월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겠다라는 강조가 있는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그야말로 최선의 안을 갖고 왔다. 다음 주에 이거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Agreement of Understanding이니까 뭐 양해각서 이제 양해 합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양해 합의가 가능하다고 미국 쪽이 발표를 하면서 이게 왜 양국 간의 발표 내용이 뭔가 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어떤 이해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미국 쪽에서도 한국 쪽에서도 이게 뭔가 뚜렷하게 지금 당장 양측이 뭔가를 합의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까지는 합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가장 정보에 빠삭하시고 가장 정리를 잘해오신 이승환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진짜 이거 Agreement of Understanding. 근데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돼요? 그 앞에 잠깐 오늘 저도 새벽에 그 궁금해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트럼프 검색. 제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사실 날씨하고 트럼프 검색이에요. 트럼프 스토커세요? 네, 스토커를 지금 이제 5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미국 협상단도 믿을 수 없고 우리 협상단도 믿을 수 없고 저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예, 굉장히 슬픈 현실인 거죠. 최상목이 그 딱 사진 가운데 박혀 있는 그 순간 보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국회에서 전화기 바꾼 것도 눈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온도차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그 베센트 장관의 그 워딩과 최상목의 워딩이 완전히 달랐는데 일단 준비한 지금 표가 나오는군요. 네, 표가 나오네요. 참고로 저거 다 기사 검색한 내용이네요. 네, 제가 그냥 베센트에서 understanding 왜냐면 그 사람 워딩 중에 agreement of 그 understanding이 있었기 때문에 저 워딩을 쳐봤어요. 그냥 베센트 언더스탠딩 그랬더니 모든 외신이 다 저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한국말로 그냥 네이버에 쳤더니 우리나라 언론들은 다 최상목의 워딩을 주로 했고 저 양해각서 관련해서 그 제목에 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국내 언론들은. 이게 굉장히 좀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워딩을 말씀드리면 Agreement of Understanding은 그 양해에 관한 협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 그 양해각서를 얘기하는데 MOU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Agreement는 좀 다른 건가요? 예, 베센트 이분이 이제 뭐 정식으로 공직자 생활을 오래 한 게 아니고 억만장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직업적으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Agreement of Understanding이랑 약간 헷갈려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신에서도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저거를 제목으로 달았다는 건 그 MOU 작성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빠를 수 있나라고 놀래서 외신들이 저렇게 잡은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혹은 우리 협상단의 그 특파원들 기자회견 내용들 보면은. 마치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말해줄게라는 것처럼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해서 양국 간의 인식을 뭐 공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온도차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전 없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만나서 얘기는 했는데 뭐 특별한 얘기 서로 없었다는 간에.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협상단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 지금 정치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관세 부분도 그렇고 좀 시간을 두고 하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줄라이 패키지를 준비하겠다. 왜냐하면 7월 8일까지가 어쨌든 그 유예가 마감되는 게 7월 8일까지니까. 3개월 상호관세 유예. 4월 9일에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했기 때문에 7월 8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유예를 연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7월 패키지를 정도 얘기를 해놔야지 그나마 이제 저쪽을 약간 안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줄타기를 잘하고 왔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베센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테크니컬한 텀, 그러니까 기술적인 조건에 대해서 빠르면 다음 주에 얘기할 것이고 사실상 그 양해각서를 이루는 듯한 이 Agreement of Understanding을 다음 주에 뭐 그 마련하겠다 이렇게 들려서
사실상 이 양자 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도저히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서로 상황입니다. 다른 얘기를 다른 하고 얘기를 있네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장난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장난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도가 지나칠 수 있지만 어쨌든 한국 쪽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무슨 뭐 줄라이 패키지 이런 얘기 나와서 뭐 7월 8일 전까지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관세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뭐 논의를 해서 그때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합의를 이뤄내겠다라는 메시지인데 미국 쪽은 완전 대환영이다. 한국 쪽에서 너무 이제 좋은 제안을 줬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와버리니까 온도가 너무 달라서 이거는 우리 국내용으로 최상목이나 안덕근 장관이 릴리즈를 해버리고 미국에서는 다른 합의를 한 거 아니야? 일종의 이제 이면 합의에 대한 우려 이게 이제 있는 거죠. 너무 메시지가 달라버리니까 조금이라도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지금 공통점은 합의된 건 없다. 근데 다만 합의될 것 같은 분위기는 미국 쪽. 그리고 우리 쪽은 그거 아니다. 7월 8일까지 시간이 있다. 이건데 뭐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교에서는 어그리먼트라는 거는 굉장히 좀 강한 센 단어죠. 강한 합의 수준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관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의 우려 사항인데 지금은 이제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상황이냐면 저 파면당한 내각에 저 지금 두 장관이 미국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은 뭐라도 지금 국가가 좀 해야 되는데 제발 한덕수 대행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냥 숨만 쉬어라.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러고 있는 아주 그 모순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미국이 관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가 지금 굉장히 좀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강하게 맞부딪혔다가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뭐 미국 내부의 저항이라든지 뭐 시장의 반응 또 유럽과 뭐 중국과 뭐 제3세계 이쪽의 반응들을 보면서 이제는 미국도 어느 정도 퇴로를 좀 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한덕수 대행이 뭔가 본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저렇게 2+2 회담을 잡고 어떤 지금 이 관세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어떤 통합적인 딜 그러니까 통합적인 딜을 지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통합 딜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의 협상 카드를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도모해야 될 일이고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우리 지금 40일 있으면 새 대통령 그렇죠. 뽑히고 네. 그때 이제 외무장관, 재무장관 다 이제 우리도 라인업이 세팅이 되면 그때 협의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묵혀놔도 되는데 이거를 참 국내 정치의 이익을 보기 위한 목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식으로 국익을 좀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걱정인데 뭐 어찌됐든 지금 최상목 대행이 뭐 어떤 구체적인 것까지 가져오진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뭐 양쪽 극단적이고 중간 어디쯤 있겠죠. 원래 말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 베센트가 A 게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A 게임, they came with A 게임 이런 A가 하나의 뭐 게임이 아니라 최선의 어떤 안을 가지고 왔다. 이런 최선의 안을 가져왔다. 본인들 입장에서 너무 흡족한 안을 저쪽에서 가져왔을 때 A 게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도 이 워딩에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일찍 왔고 A 게임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최선의 안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제가 이 조각조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본하고 1차 협상 지난 16일 날 네네네. 트럼프가 깜짝 등장하고 이제 퇴장하고 막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내용 없이 다시 그 협상장에 들어갔고 이제 2차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시바 총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 근데 좀 일본 측은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지금 총리가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네. 미국의 저 관세 전쟁에 대해서 우리 공동으로 대항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네네. 그 왼수 같은 일본과 네. 중국 사이에. 야, 그것도 놀랍네. 그리고 또 일본과 인도와 각각 미국이 협의한 다음에 이후에 트럼프나 베센트의 워딩은 그래봤자 빅 프로그레스 정도였어요. 약간 뭐 커다란 진전 정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 A 게임이라고 하고 언더스탠딩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건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좀 재밌었던 게 오늘 발언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트럼프가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고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한미군 얘기를 한 건가요?
그 포괄적으로 이제 일본과 한국의 구조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위비 협상 이제 이걸 네, 원쇼핑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딜을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약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제 국내 그 비준 절차를 끝낸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는 방위비까지 엄청나게 압박을 했는데 이건 이제 별도의 트랙에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선 거예요. 네, 한 발 그러네요. 물러섰다라는 건 트럼프가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기다리던 시진핑이 전화도 안 오지 우리한테 항상 입안에 혀처럼 굴던 일본도 저렇게 팔짱 끼면서 중국으로 날아가서 이시바 총리 서한을 주고받고 있지. 한국 뭐 그나마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땡큐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했겠네. 그러니까요. 장관 두 명이 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하는 전략이죠. 한 1,000 부르고 한 10 얻는 건데 100 얻는 건데 아 니네들이 뭐 잘하면 우리가 방위비 좀 면제해 줄게. 논의 트랙에서 네네네. 조금 별개 별도로 이제 트랙을 진행할게라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고 저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네. 유리한 건 우리 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 트럼프 워딩을 또 듣고 나니까 더 불안해지는 게 양측 보도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논의는 이번에 아예 언급 안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갑자기 군대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갑자기 더 불안하네요. 트럼프는 맥락 없이 아무 말이나 던집니다. 상관없이. 5년의 스토킹 결과. 오늘 스트레스 결과. 이건 정확히 알 수는 네. 없지만 근데 가장 불안한 거는 이 대권 욕심을 갖고 있는 지금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뭔가 지금 트럼프 편은 전 세계에 지금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도 가서 없죠. 뭔가를 휙 던져주고 어떤 다음 정권에 부담이 되는 합의 또는 협의를 해놓았을 때에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이제 지금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상식을 파괴하는 게 지금 권한 대행인데 하는 행동은 선출된 대통령처럼 지금 굴고 있는 거고. 본인이 그렇다고 또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권한이 똑같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급하게 굴 상황도 아닌데 참 그래도 평생을 경제 관료로 살았고 또 주미대사까지 지낸 사람이 저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지금 뭐 대선 나오겠다 이런 식의 지금 확정적 기사들까지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서 지금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제가 오늘 궁금해가지고 좀 외신 같은 거 이제 번역하거나 검색할 때는 확실히 AI가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밝히면 챗 GPT 무료 버전과 구글 제미나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GPT에 따르자면 이번 한미 협상에서 베센트 장관의 말에 나온 맥락을 어그리먼트 오브 언더스탠딩에 대해서 7월 전까지 협상의 방향성을 한미 양국이 정리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확인하며 MOU 체결 전 단계로서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이 방향으로 함께 가기로 했음을 문서화하거나 구도로 확인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GPT의 대답이고요. 제미나이는 굉장히 좀 분석적으로 좀 접근을 한 것 같은데 뭐 미국 베센트 장관의 말 중에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 A 게임에 대한 거를 많이 집중해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도 진짜 이런 발언이 나오면 굉장히 이제 뭐랄까 속도가 그 협상의 속도가 붙고 굉장히 베센트 장관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표현할 때 A 게임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면서 이거는 외신 기사들을 막 이렇게 스크래핑 해줘가지고 딱 그 결론을 내줬거든요. 네네. 역시 AI 시대이긴 합니다. 그 두 가지만 정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신 변호사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예. 이게 다 대선하고 엮여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